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5만 명 구독자 돌파. 실버 버튼 머지않았다.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을까, 결혼 전에 꼭 느껴야 하는 두 가지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시고요. 네, 이번 주에는 뒷담화 시간이에요. 그냥 불현듯 그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밤에 이렇게 자다가 진짜 내가 그걸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계기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운전할 때 문득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떠올라가지고 혼자 막 욕을 하면서 가거나 뭐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나쁜 경험을 가지는 거는 작든 크든 간에 좀 트라우마로 남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 그 사람한테 받았던 어떤 나쁜 말들, 그런 것들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내 자존감을 깎아먹기도 하고. 앞으로 뭐 할 때 좀 제약이 생겨요. 그거 맞아. 넌 좀 다리가 굵으니까 치마 이런 건 입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뭐 쥐가 뭔 상관 이래놓고도 내가 좀 다리가 굵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좀 가두게 돼요. 그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 다 우리가 흔들려요. 그죠? 인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또 대화를 하면 또 털어놓으면 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회원님들 귀에 피가 나도록 옛날에 이제 제 인생에 있었던 어떤 빌런들을 욕하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왠지 댓글에 여태까지 살면서 만났던 빌런들을 유형을 엄청 다 적어주실 것 같은 뒷담화 파티가 될 것 같은데 환영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좀 약간 못된 사람, 빌런이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대놓고 막 욕을 하거나 대놓고 나쁜 소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크게 인상적이지가 않아. 왜냐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내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대놓고 쌍욕을 하거나 뭐 폭력적으로 막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그냥 재수 없었던 일 정도로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또 약간 얘기하면 또 특정될까봐 네, 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신입으로 어디 이제 들어갔어요. 신입들한테 다들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나름 입 다물고 있으면 좀 이미지가 괜찮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 약간 신비주의로 남고 싶었고, 공과 사를 섞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제 이야기를 어디 가서 좀 잘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뭐 선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 하지, 동기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좀 낱낱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는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다가 갑자기 선배들이랑 같이 한 열 몇 명이 엘리베이터 동시에 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평소에 말도 안 걸다가 근데 그 귀걸이 남자친구가 사준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빙샹? 빙샹. 그치, 그런 걸 빙샹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의도도 없다는 식으로 내 사생활을 되게 아우팅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다, 그거는. 근데 그냥 뭐 내가 사실 남자친구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케이,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냥 넘어갔어요. 기분은 찝찝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이렇게 딱 갔는데, 둘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윗사람들 오고 막 선배들 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근데 소개팅 되게 자주 해봤다고 했었지, 막 이러면서 나를 무슨 천하의 남자를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를 좀 이렇게 딱 설계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얘는 이런 얘기를 나랑 둘이 있을 때 하면 되지, 왜 둘이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하다가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사생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이제 또 넘어갔어요. 자꾸 뭔가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자꾸 저를. 근데 이거를 뭐 딱히 야, 너 왜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해? 라고 하면 나 몰랐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지적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나만 기분이 정말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 내가 걔가 진짜 나쁜 애라는 거를 깨달은 계기가 뭐냐면, 다른 이제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여자 선배가 되게 여우짓하는 애들을 좀 못 보는 선배였어. 되게 싫어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좀 밉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 선배랑 같이 커피를 먹자고 한 다음에 커피숍에서 사람들 보는 사람 되게 많은 거기에서 막 울더래, 갑자기. 아니,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선배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이러면서 우는 거야.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 그 선배가 걔를 커피숍에서 갈구고 혼냈다. 아우, 착하고 불쌍하네. 아우, 못된 선배. 약간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얘는 이게 의도적인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비슷한 일이 이제 뭐 계속 있었고,
특히 이제 그런 여우 같은 행동이 되게 심해질 때가 뭔가 그 친구가 나를 굉장히 좀 질투할 만한 무언가가 생길 때. 근데 이제 얼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걔는 약간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면 또 나쁜 애지 뭐야?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막 약간 성격이 좀 털털하고 아 몰라 싫어 약간 이렇게 좀 호불호 되게 표현 잘하고 이제 걔는 항상 안녕 약간 이런 아이니까 이제 내가 나만 또 이렇게 된 거지. 걔를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제가 진짜 그 당시에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 걔가 나보다 단수가 높아. 그런 애들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냥 멀어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너 내가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걔 별창 됐잖아. 약간 이렇게 말했던 거 나 다 들었다? 알고 있다? 별풍이나 쏘고 얘기하라 그래. 여우 중에 여우, 뭔가 정치질에 능한 여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하시라. 여러분들은 여우보다 단수가 낮을 확률이 높다.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애야, 걔는. 두 번째 제가 제 인생의 빌런이라고 하면 기억에 남는 게 되게 오랜 시간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이렇게 친구였는데 학창 시절에 만났을 때는 그 친구는 굉장히 인싸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좀 인기가 없는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고 걔는 막 H.O.T 막 이런 엄청 인기 많은 아이돌 항상 좋아하고 메이저. 맞아. 그리고 그 친구는 막 되게 막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성격도 되게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막 선생님들도 다 예뻐하시고 친구들이 항상 주변에 되게 많은 약간 그 친구가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서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좀 빨리 들다 보니까 아직 왜 학창 시절에는 좀 되게 어른 같은 애가 있고 되게 애기 같은 애가 있고 이게 좀 정신연령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연령이 어린 친구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후려치거나 이용하거나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친구가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심한 친구여가지고 사람을 볼 때 너무 외모를 막 까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만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게 뭐 예를 들면 짧은 치마를 입고 갔다 그러면 너는 그런 치마를 왜 입어? 지금 그 치마에 그 양말이 어울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사사건건 좀 행동에 트집 잡는 거 있잖아요. 근데 좋게 보자면 좀 그런 센스를 제가 배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점은 있었지만 이게 맨날 친구인데 평가받고 그러니까 좀 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좀 이렇게 말리지 않으려고 좀 거리를 두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 친구가 저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좀 바로 반박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좀 저를 되게 밉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정말 나쁘게 평가를 하고 예를 들어 누가 주변에서 말 많은 소녀, 예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얘가 뭐가 예뻐 너무 못생겼잖아 막 이런 식으로 면전에 대고. 면전에서 약간 까내리는 그러니까 누가 저를 칭찬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얘가 못된 애는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친구는 그냥 후려쳐서 뭔가 나쁜 애를 만들어야 좀 직성에 풀리는 그러니까 약간 여왕벌 같은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때문에 사실 좀 학창 시절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긴 해요. 나는 남들이 보기에 되게 별로인 애구나. 되게 나한테 얘는 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내가 좀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그 친구랑 잘 지낼 때쯤에는 항상 저한테 오면 하는 얘기가 야 근데 걔 이러면서 야 근데 걔 이게 아니야. 야 근데 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남 헐뜯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남 욕하는 게 재밌고 남 욕을 하면서 그 욕하는 맛에 약간 또 친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나는 내 장래도 얘기하고 싶고 내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내 고민 상담도 하고 싶은데 얘만 만나면 맨날 얼굴도 잘 모르는 남 욕하는 것만 맨날 들어야 되니까 여왕벌 같은 친구를 만나면 시녀로서 만족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친구의 후려침을 그냥 무덤덤이 넘길 수 있지 않다면 멀어져라. 굳이 뭐 친해질 필요가 없다. 굉장히 인싸같이 보여도 사람 다 별거 없잖아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약간 험담하고 이런 거는 닮아가니까 좀 그런 친구는 그냥 멀리 해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제 인생에서 지워야 했을 빌런 같은 애는 누구였냐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무기력하고 뭐 가스라이팅 썰 막 이런 거를 풀었으니까 그때도 댓글에 막 그거 누군지 썰 풀어주세요 막 이랬었잖아요. 그랬었나? 처음에는 저한테 먼저 다가왔어요. 엄청 잘해줬어요 저한테. 근데 아시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저한테 원하는 게 있다는 거. 목적이 있었어요. 10% 정도는 제 본능이 눈치를 챘던 것 같은데 그냥 당장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잘해주고 그 달콤함에 홀려가지고 그냥 의심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원하는 거 어느 정도 제가 들어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점점 관계가 가까워졌고 되게 뭐 단짝 친구처럼 많이 친해졌는데 언제부턴가 집에 오면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저한테 뭔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좀 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은 저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눈이 세모 눈이 된다? 아 진짜? 약간 이러면서 눈빛이 막 흔들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어떤 친구랑 막 더 친하게 지내면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근데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 널 좀 이용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제가 눈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다 좀 차단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냥 좀 친구들이랑 되게 끈끈하게 관계를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친구가 그런 친구인 줄 알고 참 정스럽다 라고만 생각을 했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상함을 못 느끼다가 그때 이야기했듯이 제가 그 신천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의심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관계들을 좀 곱씹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을 한 번도 이렇게 뭐 앉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에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묻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자기 설명을 많이 했고 기승전자랑으로 항상 끝나고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언니 머릿속에다가 자기 이미지를 심는 것 같아. 맞아 막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보니까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읽어보시면 그냥 그 친구의 성격이 딱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세상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이런 역할이고 내 옆에 있는 말 많은 소녀 너는 이런 역할이야. 얘는 이런 역할이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설정을 해요. 저에 대해서 되게 단정짓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빨간색 좋아하니까 근데 파란색은 내 색깔이잖아. 이러면서 세상을 설정해 놓고 굉장히 저를 거기서 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아닌데? 난 노란색도 좋아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빨간색이라고 말하지?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던 차에 그런 거짓말들이 뭔가 퍼즐이 맞춰지고 제 주변 친구들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두 명이 아니고 되게 여러 군데에서 좀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처음에는 방어를 했죠. 걔 그런 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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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애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리를 뒀어요. 거리를 이렇게 두니까 저한테 이제 그때부터 약간 집착하기 시작하고 저한테 좀 감정 컨트롤 못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는 이게 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얘는 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치료를 제가 옆에서 해주기에는 제 정신 건강에 좀 위협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결국 그 친구와는 뭐 손절을 하게 됐죠. 근데 참 씁쓸한 게 한때는 너무 좋은 사이였는데 왜 굳이 필요 없는 거짓말들을 했고 저랑 친하니까 뭐에 제가 상처받는지 알잖아요.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저를 속상하게 했는지 되게 되묻고 싶어요. 참 이게 안 담기는 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사실상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되게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엄청 나는 후유증이 2-3달 갔어. 그래 언니 되게 심했어요. 어. 옆에서 그 실시간으로 다 봤으니까. 나 정말 후유증이 오래 갔어. 왜냐면 내가 좋아했어, 그만큼. 제가 옆에서 보기로는 그분은 자기 이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언니, 인맥 중에 하나야? 뭐냐면 인맥이라기보다는 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붙는 가치라 그래야 되나? 자기애성 인격장애, 좀 가스라이팅 자꾸 하고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멀어져라. 다 멀어져라네. 가스라이팅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드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가 나 가스라이팅 하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느꼈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자기 방어를 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너 아니야, 너 되게 보는 눈 없고 내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는데 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런 사인을 보내야 좀 자기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살면서 어떻게 뭐 좋은 인연만 있겠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좀 기억이 좀 나기도 하고 몇몇 가지는 죄송하고요. 나쁜 인연 거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만나지 맙시다. 그리고 뭐 번외로 뭐 이런 거 있죠. 나를 겁나 카피하는 친구, 내가 하는 거 다 따라하는 친구,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 감정 쓰레기통으로 나를 생각하는 친구. 남 욕을 하다 보니까 또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말한 것 중에 몇 개나 삐처리를 안 하고 컷을 안 하고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사람을 워낙 많이 만나면서 살아와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상한 사람의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생존 필수 조건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는. 먹고 산 다음의 이야기잖아요. 그 관계 깨져도 별일이 안 생겨요. 인연은 또 생기는 거고 만날 사람 만나게 되는 거니까 너무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울고 웃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은 신뢰의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니까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가간다면 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남 욕하려고 했다. 자기 반성으로 끝나지 뭐야. 네, 여러분 그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모두 잘 자요.